여러분 이제 수업 준비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온라인 수업인데다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강의식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가 술술술술 막 흘러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요. 선생님 또한 최대한 가볍고 좀 쉽게 그렇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오늘 해당하는 부분은 교과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고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름이 정치와 법이잖아요. 바로 그 정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정치의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정치가 갖는 기능을 이해하고 공동체 속에서 정치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은 정치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이게 수업 시간이어야지 선생님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하고 할 텐데 선생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좀 힘들네요. 보통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많은 친구들이 정치인, 대통령, 국회, 법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예로 든 바로 이런 단어들은 그 정치를 어떤 국가적인 행위, 국가의 행위로 보는 거고요. 사례를 들어보면 같이 다음 화면을 보죠. 자, 최근에 있었던 그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던 국무회의 장면이에요. 이 국무회의는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모인 기관이고요. 이제 이렇게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공적 공급 마스크. 불과 몇 주 전에 여러분들도 이 마스크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씩 이제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막 비싼 거는 한 장에 6,500원? 이랬기도 했었죠. 선생님 겨우겨우 좀 그나마 싸다고 구했던 게 한 장에 3,900원짜리고 그나마도 배송이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막 온갖 방법의 아이디어를 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사람, 선풍기에 말리는 사람 막 그랬었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그 마스크 공급 5일제라는 거를 이제 요일제죠, 요일제를 시행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공급을 원활히 하면서 점차 그 마스크 대란이 차츰차츰 사그러들고 안정이 됐어요. 이제 이런 어떤 국가의 정책을 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정치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그 우리가 배우는 정치학에서의 정치는 실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들도 실은 많은 부분들이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례를 볼게요. 2016년 체육대회 장면이에요. 여기 해숙쌤 선생님 이름 있고요. 여기 선생님 조금 보이죠? 그쵸? 이때만 해도 4년 젊었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반 애들 뭐 입고 있어요? 그 태권도 도복 입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체육대 반티였는데 이 반티 정하는 데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어떤 친구들은 축구복을 하자, 어떤 친구들은 하지 말자,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 열띤 토론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럴 때 이제 학급 회장을 중심으로 또 체육부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반은 태권도 도복 같은 저런 이제 반티를 입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학급 내에서 어떤 의견 대립과 갈등을 조율해서 하나로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 이런 것도 실은 무엇이다? 정치라는 거죠. 이거는 보다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우리 전체의 모두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해당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누가?
국가가 하는 현상으로 정치 권력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활동, 국회가 하는 법률 개정이 그 예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치는 사실은 이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되죠. 이 상관관계를 그리자면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의미는 크게 이렇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치적인 의미를 어떤 한 정치학자가 정의 내린 것이 있어요. 자, 그걸 같이 한번 볼게요. 예시 안 했네요. 넓은 의미의 정치, 대표적인 예는 학급회의. 자,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치를 정의해요. 정치란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무엇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나 정치적 권력과 같은 무엇을? 사회적 희소가치를 사회적으로 희소하다 무슨 뜻이에요? 부족하다. 부족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한다?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표현은 바로 이 권위적이라는 표현이에요. 권위적이다. 달리 말하면 어떤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배분한다는 거죠. 자, 아까 앞에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마스크로 돌아가 볼까요?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생년 끝자리에 맞추어서 요일제로 사라고 했죠. 선생님은 목요일날 구입해야 하는데 목요일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수요일날 가서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거죠. 저 무조건 수요일날 주세요. 저 당신 필요해요. 자, 그러면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 주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권위적으로 정한 것이고 그것은 힘에 의해서 즉 강제력에 의해서 배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다시 정리하면 집단 사이의 갈등을 잘 조절해서 그 사회에 부족한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를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이미 정치의 기능이 어느 정도 등장을 했어요. 자, 정치는 이와 같은 기능을 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거는 2번과 연관이 있네요. 정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해관계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갈등과 유사한 의미죠.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떤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조절하고 그래서 해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그거를 통해서 정치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자 해요. 자, 계속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예시가 많이 나오네요. 자, 자가격리 어기면 처벌을 강화하겠다. 자, 코로나가 퍼져서 사회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요. 자, 정부는 그리고 정치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력을 써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됐나요? 그래서 정치는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는 갈등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가장 궁극적으로 나아가 정치는 무엇을 한다? 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정책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기능을 한다.
자, 이게 바로 2020년 초반에 나왔던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거죠. 바로 우리 사회가 2020년도에는 이런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고 함은 어떤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감으로써 결국은 그 사회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치의 의미 그리고 정치의 기능을 함께 공부했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강의에 퀴즈 파트가 있어요. 그 퀴즈를 풀면서 스스로 확인평가를 해보고요. 그리고 T라고 되어 있는 처음에 있었던 텍스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어떤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름, 학번과 이름을 쓰고 과제를 해결한 다음에 꼭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 제출을 해서 선생님이 그걸 받아봄으로써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들었구나 라고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해서 배포하거나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우 주의해 주기 바라고요. 선생님 첫 시간이라서 이거 여러분 앞에 없고 화면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참 이게 뭔가 어설프고 어색하고 그랬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좀 유연하게 좀 잘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수고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